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다 보니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장 하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0.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라고 봤더니 크게는 FOMC 회의가 내일 새벽 4시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경계감과 그리고 내일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감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역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 마지막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삼양식품,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메리츠 화재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도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 카카오, 네이버, 기아 순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내일은 순매도 상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로는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LG화학, MBT, SK텔레콤 순이었고요. 그 다음 기간 순매도 상위는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전기, 삼성 SDI 순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실적에 기반해서 순매수와 순매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업종별 상위를 보면은 1위는 소매, 2위는 은행, 3위는 증권, 4위는 보험, 5위는 소비자 서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어렵다 보니까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게다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증시의 상승률 종목들을 보면은 1위는 대원전선, 2위는 푸른기술, 3위는 에너토크, 4위는 BDI, 5위는 T로보틱스였는데요. 장이 어려울 때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위였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푸른기술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현대위아의 협동 로봇 심포니 15에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오전부터 장 끝까지 유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원전주인 에너토크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부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원전주가 올라가는지 수소와 2차전지와 같은 친환경이 올라가는지가 가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테마주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BDI입니다.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앨리슨 파마슈티컬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BDI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증시의 이슈로는 네이버의 목표가를 낮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여러 신사업을 진행한 탓에 마케팅 비용과 광고비 등이 지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콘텐츠와 커머스 등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드디어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을 합니다. 만약에 첫날 따상에 성공을 하면은 주가는 공모가 30만원 대비해서 최고 160%인 78만원까지 오릅니다. 한 주당 48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적정 주가의 수준을 최저 39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로 제시한 최저 수준인 39만원에서 차익을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39만원
혹은 나는 최고가를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60만원의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에 따상인 78만원까지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당 48만원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나 여기서 수익 벌었다, 치킨 사 먹어야지, 이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48만원을 버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리신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신 주식에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손실이 48만원이 되게끔 매도를 하면은 그만큼 물린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오늘 아시아 주요 지수가 엇갈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OMC 회의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니케이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감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중국 중앙은행이 이틀 연속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26일 날 일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 혹은 그 지역 주민들의 실망을 표출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 언론들이 26일 날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명에서 5명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각 찌라시에서는 직원이 아니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상폐 가능성도 있다라는 찌라시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공시들도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공시에 대해서 나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에서 조금 더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KTB 네트워크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컨센서스라던가 전년도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요. 그 다음 KTB 투자증권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부분은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 신생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해당 기업에는 이미 작년도 초반에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 큰 수익을 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토스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토스의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KTB 네트워크가 토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성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컨센서스 상해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컨센서스가 높았던 기업은 LG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17%가 상해가 되었고요. 효성중공업은 10% 상해,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는 8%, 자이에스앤디 같은 경우에는 7% 상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재성에 차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무료 리포트는 볼 수 있지만 유료 리포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운더리, 즉 애널리스트가 이 영업이익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예상치를 내놓는데 그 예상치가 유료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혹은 100% 이상이 되는 종목은 이 종목은 컨센서스 바운더리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제 관심에 드는 종목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락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효성TNC,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또 무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 하회를 했습니다. 기아는 12% 하회, GS건설은 16% 하회, 현대건설은 18% 하회, 효성첨단소재는 19% 하회, LG디스플레이는 무려 25% 하회를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39% 하회, RFHIC는 마이너스 47% 하회, 효성은 85% 하회, 전분기까지 정말로 실적이 좋았던 SBS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93% 하회를 했습니다. 화학주에서 손꼽히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171%
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요, 26일 FOMC 회의 이후에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FOMC 회의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 및 연준의 의장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떨 것이고 우리가 FOMC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없이 3월 FOMC 회의 때 보겠다. 지금은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정하는 것보다야 3월 그때 가서 한번 보겠다 라고 한다라던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역시 3월 FOMC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시장 예상 범위 내의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해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증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다 라고 정말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내에서는 연준의 시장 예상 범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안정될 것이고 그리고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월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WTI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또 수요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게다가 생산국들은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전략적 비축유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불난집에 기름 붓게 되는 꼴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 12월에 너 왜 네 마음대로 전략적 비축유 쓰냐? 그럼 우리 가격 올릴래? 라고 생산국에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전략적 비축유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1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 즉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는 크게 상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CPI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한 후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갈 것이냐 3월 FOMC 회의에서 정말 이때부터 대차대조표를 줄이느냐 아니면 대차대조표를 파월이 처음 말한 것처럼 11월, 12월에 줄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갈림길이 세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큼지막한 이벤트를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2월까지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렵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좋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정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전망치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적을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 저 알뜰맨도 매일매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